자, 이번에는 93페이지에 92의 기출문제에 일반전표, 메인매션표, 결산전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입력은 생략하고 3월 21일 SJ 컴퍼니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영동 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600만 원을 SJ 컴퍼니에게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받았던 약속금을 양도한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 원래가 대변인데 갚으니까 무슨 변? 하변이죠. 그치? 외상매입금 SJ 컴퍼니 1,100만 원이고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은 받을 어음이죠.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영동물산 거래소 안 해주면 일정 감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보통예금. 여러분 보통예금도 은행명 나와 있으면 거래처 적어주셔야 돼. 그지? 은행명 나와 있으면 거래처 적어주셔야 됩니다.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이익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우리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누구 명의로? 직원 명의로 100% 적립하는 거고 직원 명의로 100% 적립하다 보니까 줘야 될 퇴직금 직원 명의로 다 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무슨 급여?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회사 명의로 100% 적립해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급여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영자산.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성격을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하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단 퇴직연금 운영자산 잔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액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잔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서 차변의 퇴직연금 운영자산 300만 원이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5월 12일
당사는 자금학화로 주요 매입거래처인 상생 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 4천만 원 중 3,800만 원은 보통 예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대요. 그럼 외상 매입금 어쨌든 갚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 원래 대변이죠? 그치? 네, 갚으면 사변에 외상 매입금 네, 거래처는 상생 유통 4천만 원이고 3,8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갚았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3,800만 원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 200만 원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월 25일 당사는 1주당 발행가액 4천원 주식수 5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의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은 2천만 원이 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면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거.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액면 단가는 5천 원이에요. 5천 원. 예. 5만 주에 5천 원. 5만 주에 5천 원 하면 예, 액면가액은 2억 5천만 원인데 보통 예금 2억 원에 발행했으니까 여기 잠깐 먼저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고려하면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천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있으면 얘를 상계 처리 해주셔야 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원래가 대변이죠. 상계 처리하면 무슨 변? 하변 가서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만? 3천만 원만 남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어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 처리 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상계 처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상계 처리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상계 처리입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예,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사의 주식을 전부 4,700만 원 처분하였다. 예, 주식 처분 수수료 4만 5천 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기 매매 목적에 예, 보유 중인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치? 단기 매매 증권은 원래 자산 사변인데 처분하니까 무슨 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예, 장부가액은 5천만 원짜리 모든 자산부채 자본의 감소는 장부가액 그지? 장부가액 장부가액 5천만 원짜리인데 4,70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4만 5천 원 차감한 금액 4,700만 원에서 4만 5천 원 차감했으니까 4,695만 5천 원만 예,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4,695만 5천 원. 그러면 나머지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304만 5천 원.
그래서 원래는 예, 장부가액 5천만 원짜리를 4,7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실이 3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지? 어? 수수료가 들어간 만큼 처분 손실이 커진 거죠. 어? 그래서 304만 5천 원이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수료 예, 정리했었죠.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처분가액 차감 항목으로 그만큼 손실이 커지거나 이익이 줄어든다. 그지? 네, 지금 손실이 커진 거예요. 결국은. 요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예, 메인 매출 전표 1번 6월 13일. 예,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대안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팔았으니까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과세. 예. 세금 계산도 보니까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고 우리는 이제 공급자니까 공급받는 자는 대안이고요. 전자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이 0. 대금은 전부 다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분계형은 예, 외상.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액가 세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50만 원, 1,500만 원 10%가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는데 예, 실제 제품 파는 거 맞고 예, 부가세까지 포함해 우리 1,6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예,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650만 원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에 대한 거래처가 자동으로 다 여기 붙어요. 대안.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거래처하고 분기에 대한 거래처가 같으면 따로 건들 필요는 없죠. 그지? 다를 때만 바꿔주면 되고.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를 결제하였다. 구입 시 자산 계정을 입력할 거. 책상은 비품이에요, 비품. 거래 금액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 그 다음에 카드 종류는 무슨 카드? 세무? 카드, 그지? 세무 카드. 이런 거 되게 헷갈려, 그지? 차라리 BC, 농협, 현대 이런 게 낫지, 그지? 응? 이게 실제 있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명이 맞는지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매입의 하가. 예. 공급 가액란에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세 가지. 매출의 건별, 하가, 환가. 매출의 건별이나 카가, 매입의 카가, 매출의 카가, 매입의 현가, 매출 현가. 이 세 가지는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로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하고 분리합니다.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환경 설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가 220만 원이에요. 22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란에 22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200만 원하고 부가세 20만 원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거래처는 카이마트, 카드는 세무카드, 분계 유형은 카드. 매입의 카가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매입하고 주는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자동 나오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나오는데 실제 구입한 것은 비품 200만 원이고 부가세까지 220만 원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카드 결제했으니까 지급금이고 예, 부가세에 대한 거래처는 카이마트. 그치?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무슨 카드? 세무카드. 그래서 여기 미지급금은 세무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세무카드라고 입력 잘했으면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 입력 안 했다가 나중에 해주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그치?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9월 15일 생산 부문의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만 원 즉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 불공인데 우리 매입 매수점표에서 매입에 불공이라는 유형은 꼭 뭘 수치하고 매입에 불공이라는 유형, 그치? 유형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죠. 매입 매수점표에서 매입에 불공이라는 유형은 뭘 수치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치하고 매입세액 발생했지만 공제가 안 될 때가 매입에 불공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수점표나 현금용품 수치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매입에 불공이 아니라 무슨 점표? 일반 점표로 가야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점표 또는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나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일반 점표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이 안 돼요. 그치?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 수취했을 때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공제 가능해야 되니까. 그치? 이해 가능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는 매입에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150만 원, 거래처는 영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일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한 달 후에 지급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액 15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와. 매입이면 원재료가 나오지만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무슨 비? 접대비. 생산부문의 매입 거래처니까 제조원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65만 원. 3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135만 원은 한 달 후 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매입세액이 발생했지만 공제가 안 되면 다 해당 계정에 포함입니다. 그지? 해당 계정에 포함.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고요.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 계산서 현금용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비사업자라고 나오면 다 최종 소비자인가요? 비사업자라고 나오면? 아니죠. 그지? 지금 메인 매수점표에서 비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인 경우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그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비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교부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고, 그지? 예. 최종 소비자한테는 세금 계산서 교부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지?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 가지고 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그지? 어? 표현이 어쨌든 비사업자로 나와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도. 예,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매출에 건별이 되는 거죠. 그지? 그지?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면 매출에 가세. 신용카드 매출표 교부했으면 매출에 카가. 현금 영수증 교부했으면 매출에 현가. 그런 거 아니면 매출에 건별입니다. 매출의 건별, 카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대가 11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에 100만 원하고 부가세 10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김길동인데 입력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김길동 입력 안 해놨나 봐, 거래처.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이고요. 매출의 건별도 과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는데 실제 제품 파는 거 맞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무슨 예금 받았다? 보통 예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5번)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대금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매입했으니까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의 가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거래처는 진행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입력에 영, 대금 중 1,500만 원 보통예금이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입의 가세도 가세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매입하고 주는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이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구입한 것도 원재료 맞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4천만 원입니다. 상거래 외상에서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옴, 지급보험 사용하는 거고, 상거래 외상에서만. 상거래 외상이 아닌 경우, 상거래 외상이 아닌 경우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용하는 거예요. 약소금 수취 포함, 약소금 지급 포함.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 온 지급보험 쓸 때마다 무슨 거래인지, 상거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96페이지에 결산연표 문제 4번. 4번에 1번 영업사원 출장용 촬영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2022년 7월 1일에 보통예금으로 개체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일반 전표에 7월 1일 7월 1일 가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줬네. 보통예금으로. 사실 뭐 보통예금으로 준 것까지는 확인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7월 1일 날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1,0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보험료 속에는 단기분이 6개월, 이게 1년치니까 차기분이 6개월이니까 반반이네, 반반. 그지? 반반. 단기분 6개월은 500만 원은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고, 차기분 500만 원은 다음 연도 비용을 먼저 줬다. 무슨 비용? 현금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보험료가 얼마 돼 있으니까 1,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를 없애고 500만 원 없애고 선급 비용이 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입, 미수수입, 미지급 비용도 거래처에 있으면 달아주셔야 되는데 없네 여기. 선급 비용 500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9월 1일에 2억 원 빌린 거네요. 그치? 근데 예, 이자는 원금과 함께 1년 후 지급할 예정이래. 1년 후 지급할 예정인데 우린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니까? 발생주의니까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차입금 2억. 2억 원에 이자율이 3% 하면 30%면 6천만 원이니까 3%면 600만 원 되겠네. 600만 원. 600만 원이 1년치 이자인데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단기분이 9월, 10월, 11월, 12월. 그지? 몇 개월치? 4개월치가 되겠죠. 9, 10, 11, 12. 단기분 4개월 해주면 6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니까 200만 원이 4개월치예요. 200만 원 4개월치.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200만 원 인식하고 이거 1년 후 지급할 거니까 무슨 비용? 미지급 비용 200만 원이 되겠죠. 기업은행한테 내야 되니까 거래처를 기업은행 잡아주시면 됩니다.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해서 결산에 반영하시오. 기말원재료 150만 원, 기말정품 630만 원, 기말제품 650만 원. 추가 정보는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은 운송 중인데 무슨지 인도요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시 매수자 재고자산 포함이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 더해줘야 돼요. 그지? 예, 더해줘야 되고 당사의 제품 485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인데요. 보유 중. 그러면 485만 원이 기말 제품에 빠져 있겠지. 빠져 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면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재고세 포함입니다.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 적성품은 위탁자 재고자산 포함이에요. 결과적으로 선적지 인도조건의 원재료도 기말 원재료에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미판매인 적성품도 기말 제품에 더해줘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기말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는 150만 원에다가 194만 원 더하니까 150만 원에다가 194만 원 더하니까 344만 원. 선적지 인도 조건 포함.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630만 원. 기말 제품에 650만 원에 485만 원 더하면 650만 원에 485만 원 더하면 1135만 원. 적성품 중 미판매분 입력 후 나중에 무슨 추가 검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죠. 근데 밑에도 자동 결산이 있어서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동 결산 한꺼번에 해주셔야 돼요. 그지? 3번 자동 결산 3번, 4번, 5번 전부 다 자동 결산으로 해야 되네. 그지? 응? 여기까지만 써야 되겠다. 입력까지만. 여기까지 갔을까요? 4번은 결산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해서 보충법에 의해 일반 기업 회계에 따라 대손 충당을 설정하고 3번, 4번, 5번은 우리 자동 결산 입력 한번 해볼게요. 5번은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2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그러면 무형자산 영업권 취득원가 3천만 원을 내용연수 몇 년으로 나누고 5년 나누고 곱하기 12분의 상가월수 단기분 언제 취득했으니까 2022년 5월 우리 감가상각은 한 달 미만 다 1개월로 보는 거죠. 그러면 5월 달부터 생각해야 돼. 5월 달부터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치? 8개월치? 8개월치 단기분 8개월치 그래서 3천만 원을 8로 곱하고 8로 곱한 게 아니구나. 3천만 원을 내용연수 5년 나눠주면 1년에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8로 곱하고 12로 나누니까 8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단기분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무형자산 상각, 영업권에 400만 원 입력 후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됩니다. 3번, 4번, 5번을 자동 결산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고 나서 맨 마지막 거 자동 결산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클릭하는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이제 무슨 전표예요? 1번 일반 전표에 그지 12월 30일자 입력하고 1번과 2번까지 그냥 우리가 입력했다고 치고 3번, 4번, 5번만 우리가 자동 결산 해보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치 전표에 있는 수익과 비용 다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치? 불러오고 그 다음에 기말원재료, 기말제품품, 기말제품은 전부 다 무슨 매출원가 안에 제품 매출원가 안에 원재료비에 기말원재료 결산반영 금액란 기말 원재료에 150만 원하고 194만 원 더한 344만 원 344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원재료비가 바뀔 거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비용 나오고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 630만 원 넣어주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바뀌고 기초제품 더하고 기말제품 650만 원에다가 미판매 적성품 485만 원 더하면 650만 원에다가 485만 원 더하면 335만 원을 기말제품 넣어주시고요. 지금의 그 금액들은 앞에 일반 연표, 메인 매출표 1번, 2번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입력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대손 충당금은 상단에 무슨 상각? 대손 상각 눌러서 설정률 몇 프로? 1%고 외상매출금만 하는 거니까 받으러옴령, 단기대여금령, 선급금령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눌러주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에 반영이 되고 일반 연표, 메인 매출표, 결산 연표에 1번, 2번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입력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고 5번은 무형자산 상각비에 무슨 건?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 금액이 400만 원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동 붕괴가 되는 거고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은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된 액션표에 12월 31일 가셔서 여기서 재고자산에 기말제품 1135만원, 기말원재료 344만원, 기말제품 630만원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여기까지 해서 92의 기출문제의 일반전표, 메인 매출전표, 결산전표가 다 끝났고요.